금일은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매도 시점일 경우에 대주주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로 따졌을 때 2020년 10월 현재로 따졌을 때 작년 2019년도 연말까지 10억 원 이상을 보유를 한 사람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 내지는 올해 4월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양도소득세는 22.5%, 이거는 수익이 3억 이하일 경우 22.5%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일 거는 27.5%예요. 이게 20%와 25% 이렇게 나눠지는데 3억까지는 20%의 세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 2%가 붙기 때문에 22.5%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들어가요. 지방세 2.5% 지방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7.5%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우리나라는 결제가 D+2일 결제요. 내가 만약에 12월 28일이 월요일이라고 했을 때 12월 29일, 12월 30일이 있는데 D+1일, D+2일, 즉 12월 28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럼 D+2일 날 전 금액이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날을 잘 봐야 돼요. 12월 30일이 올해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면 12월 28일 이전에는 반드시 3억 이상이면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 매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3억 원 이상인데 4월 1일부터 매도 시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보유를 했어요. 연말까지 다 보유를 해가지고 결제 D+2일이 내년 1월에도 계속 보유를 중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억을 보유를 했다라고 해도 매도를 1월, 2월, 3월 이때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본인이 올해 말까지 잘못해가지고 보유를 했는데 막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1, 2, 3월까지는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에요. 대신 10억 이상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이건 대주주 요건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1월, 2월, 3월에 매도를 해도 3억 이상을 가지고 있고 10억 미만을 가지고 있다, 8억을 가지고 있다, 한 종목에 9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내년 1월, 2월, 3월에 매도를 하면 대주주로서의 세금을 묻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주주는 맞아요. 지난 보유자, 전해의 3억 원 이상의 보유자는 대주주인데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월 1일부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요. 이 대주주 요건과 대주주에 대한 세금과의 관련은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이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8,000명, 10,000명, 20,000명, 올해까지가 20,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10만 명 정도로 갑자기 늘어나죠.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만 명 정도가 된다. 2023년으로 했을 때는 대주주 요건을 폐지하고 5천만 원 이상 번 개인 투자자 전부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세금 위주로 정책을 피겠다. 우리나라 원래 대주주라는 거는 기업의 오너 내지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대주주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그랬냐면 기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많은 위법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은 횡령,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상당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대주주라는 것을 만들었고, 대주주와 관련된 법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상법이 있고,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시행 세칙이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올해 연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3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세금으로는 내년 초 1, 2, 3월에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요. 양도소득세 안 내고 다만 대주주 권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서 2021년 보유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한 5억을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대주주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월에 상승장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유를 하겠다라고 해서 1월 말에 또 상승장이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해서 거기서 수익을 더 늘리고 1월에 팔았다라고 해도 세금은 안 내요. 4월에 매도를 하면은 세금을 낸다. 근데 여러분들은 1월에도 대주주예요. 자통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제주주 상이면도 세법상으로 세금은 안 내지만 그런데 대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소형주를 7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 작전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거 팔지 말고 그거 잘 가지고 있고 내지는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한테 나한테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매도를 쳤는데 걔네들이 치는데 회사의 이런 내통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공매를 쳐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는데 이게 주식 작전에 이용되었다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잡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주주였으면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분이 내년 1월에 3억 4억 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통이 돼가지고 같이 전화통화가 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여기에 관여가 됐네. 차익 공매도에 이러한 내통 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람 주식이 여기에 이용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 그게 징역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벌금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왜 대주주가 되지 않는가? 대주주 되지 않냐 하면은 그러한 책임,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주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수없게 얽매여가지고 그런 작전 세력들이 전화 한 통화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내지는 그럴 거예요. 주주 명부를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통화를 해서 주식 팔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작전으로 걸려 들어갔어요. 걸려 들어갔는데 이 통화 내역이 또 나오고 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르고 그냥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대주주기 때문에 3억 이상 4억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대주주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대주주가 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서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 원래는 대주주라는 거를 왜 만들었냐?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주주로서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인데 지금은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상에서의 문제만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억 원, 합산 3억 원, 나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또 아버지, 할아버지죠. 어머니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이 위쪽을 보면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거를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배우자까지 이 전체를 합산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대주주 합산 금액이 3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굉장히 좀 피곤하죠. 근데 배우자와 나 알죠. 그 다음에 아들, 딸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부모 그리고 아들, 딸이 분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되죠.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그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한 1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1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대주주예요. 대주주기 때문에 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 올라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이다라고 해가지고 팔았어요. 내년 한 5월에 팔았어요. 1억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배당도 받고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3억 이하이기 때문에 20%의 세금과 2%의 지방세가 합쳐져 가지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220만 원의 세금이 나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모르죠.
나중에 통지 언제 하냐면 가산세 낼 때, 가산세가 왕창 붙어가지고 10만 원 벌었는데 22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게 한 500만 원 될 때 그때 이제 통지서가 날라오죠. 최후 통첩 뭐 그렇게 해가지고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가산세가 엄청난데 제가 문 게 한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물었거든요. 원래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양도소득세가 냈는데 150만 원 정도 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한 680만 원 정도로 세금을 냈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주식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종목들 희한한 종목들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겹친다라고 하면 아주 세금 폭탄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웬만해서는 본인이 뭐 보고서 부모님이 하거나 할아버님이 좀 주식을 했다 또 내지는 자식들이 뭐 분가해가지고 주식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연말에 그냥 다 정리하는 부분들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연말에 정리가 안 된다. 3억에서 한 10억 미만인데 연말에 1월에 나는 그 수익을 먹겠다라고 하면 1월, 2월, 3월까지 3월 이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완전 세금 폭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금일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세금은 이제 3억은 합산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요 세금 합산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연말까지 보유를 하고 내년 초까지 보유를 해도 10억 미만일 경우 세금은 내지는 않아요. 근데 대주주 권한은 되는 거예요. 대주주예요. 대주주 권한은 되고 1월, 2월, 3월 말인데 D+1 결제이기 때문에 3월 31일 날 만약에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얄짤없이 세금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억에서 10억 미만 요 사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3월 뭐 중순 이전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은 피해갈 수 있다. 대신에 세금은 피해갈 수 있는데 대주주는 대주주예요. 1월, 2월, 3월에는 대주주는 대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마도 10월, 11월에 뉴스 같은 경우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빠져나갈 거라고 봐요. 또 돈 좀 있는 분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또 강세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막 빠져나간 다음에 밑에서 잡아가지고 내년 초에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내년 2월, 3월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2월, 3월 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좀 자산이 있고 주식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4월 이후 매도분에 한해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월, 3월에 몰릴 수가 있어요. 올해 10월, 11월, 12월이 아닌 2월, 3월 이때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다. 그거 보통 그래요. 보통 제가 쇼게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 한 10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게 2월달 정도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내요. 많은 사람들이 10월, 11월에 많이 팔 것이다 그래가지고 11월에 뭐 이슈 없으니까 11월, 12월에 많이 팔긴 해요. 많이 팔긴 하는데 1월달에 또 강세장이 열려요. 강세장이 열리기 전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부분들을 많이 사요. 얘네들이 사가지고 뭐 배당도 받기도 하고 배당 전에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월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관 수익률 게임을 지속을 하죠. 그게 1월 마지막 주 얘네들이 거기서 한 10% 15%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월 달부터 이제 대주주가 바뀌니까 대주주 물량들이 그 전에 나오니까 4월에 양도소득세 내지 않기 위해서 4월부터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에 상당한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2월, 3월의 변동성을 주의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뭐 3억 이상이면 무조건 대주주다 뭐 막 그러지만 과거의 대주주는 10억 이상, 15억 이상 이랬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시장을 이해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분들의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못 올라가요.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다 때려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3억 이상 합산, 이 합산되는 부분들,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3억에서 10억 미만, 이거는 올해 말 보유를 해도 상관없다. 내년 1월, 2월, 3월까지 팔면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상당히 이용할 거예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용해가지고 내년 2월, 3월에는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욱 투자하십시오.